160만 원까지 나왔어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25만 원까지 나왔습니까? 1년 전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할까요? 라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고 들립니다. 그 얘기를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1%가 됐을까요? 저도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4,600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겠다. 1월 달에 그게 진짜 도달하는 순간에는 좀 놀랐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에브리웨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는 것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진출되는 AI와 우리가 현재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겹쳐서 향후 6개월 동안 뭐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럼 가능성이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오조테이 투자병법입니다. 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튀어나왔네요. 실적이. 중요한 실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물론 내일도 실적 발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오늘 기출을 모았던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어서 조금 같이 살펴보고. 글로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지 땅이 뭐가 중요해. M7 이런 실적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러게요. 네. M7 따위? M7 따위가지고 한국 주식 해야지 무슨 네. 그렇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하이닉스가 TSMC 실적을 이겨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채널에서 박수 치는 날이 그렇게 원래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많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니까. 그럼요. 네. 지면서 얘기 드렸고요. 네. 일단 실적 발표된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MS랑 메타가 발표가 났습니다. 둘 실적이 사실 나쁘다라고 평가할 건 아니고 다 좋았죠. 좋았죠. 근데 주가는 메타는 좀 올랐고 MS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일단 숫자는 다 예상치보다 괜찮았는데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 컸던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는데 메타도 사실 메타는 이제 매출 데이터가 되게 급격하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좋게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매출이 좋게 급격하게 튀어 오르는데 투자를 하면 저게 더 계속 유지가 되거나 강화되나? 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충분히 만들어줬기 때문에 두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인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망감이라는 게 기존에 없이 사람들이 그냥 약간의 무관심 영역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 상태에서 뭔가가 악재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나오니까 호들짝하고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한 것 같은데 메타는 최근에 메타에 대해서 의심의 시각이 매우 컸습니다. 메타는 뭐야? 쟤네들은 AI를 가지고 갔다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실제로 바로 서버 해가지고는 돈 벌 수 있는 거 못하고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쟤들 제일 열악한 애잖아 라는 부분을 판단을 갖고 있었던 게 메타인데 메타가 그만큼 얘는 마이너스 10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러스 5가 됐네? 라고 하는 것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플래시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폭의 그 차이의 변동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좀 잘하던 우등생이 그냥 평균 성적 낸 거랑 그렇죠. 조금 시험 점수 나빴던 애가 다시 시험 점수 끌어올린 거랑 쟤는 한 마이너스 저번 시험에 망치더니 이번에 다시 잘 봤어? 이렇게 된 거죠. 해석을 보는 거에 MS랑 저희가 그 메타 이야기를 한 게 AI라고 하는 테마에서 AI를 실제 사업 모델에 적용해서 이걸 실적으로 전환시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메타는 AI 도입해서 광고 매출이랑 이런 부분 자체가 확실히 개선된 효과를 봤다 라는 걸로 실제로 실적이 확 난 거고 그렇죠. MS는 AI를 투자해서 아주레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인프라랑 이런 게 좀 덜 깔려서 좀 아직 속도가 늦은 것 같다 라는 실망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버 클라우드 쪽에서는 지금 얘네들의 캐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캐파를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SNS는 사용자가 1000명이었다가 1억 명 되는데 서버 몇 개 늘려주면 돼요. 근데 이쪽은 클라우드는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이 공간만큼 늘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제약이 더 많이 크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투자 논리도 있었고 로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 누가 냅니까? 그거 다 지금 빅텍 세 군데서 클라우드를 많이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허들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죠. 요 MS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포인트 중에 본 것 중에 관심이 갔던 게 MS가 하고 있는 AI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오픈 AI에 너무 연계가 많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딥시크가 커지면 결국은 안 좋은 효과일 거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오픈 AI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좋게 주거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네거티브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AI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 등장해선 오픈 소스 기반에 좀 열려있는 AI를 바라보다가 지금 해석은 약간 자체 AI를 고도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걸 좀 주목하는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게 항상 이 오픈과 클로즈라는 게 우리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망에서부터 계속 겪어 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발전 방향과 중국의 AI 발전 방향이 전체로 보면은 미국이 더 클로즈고 중국이 오픈 쪽인 것이고 각자 개별적으로 상황들이 다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는 내가 가장 이 부분의 핵심적인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 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평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픈 AI랑 제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 계약이 있대, 지분이 있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처음에 절대 강자라는 부분에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도 나왔죠. 그리고 구글 우리 제미나이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세그먼트별로 AI들이 따로따로 그렇게 분야별로 잘할 수 있는 AI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온대 라는 부분들을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뒤로 밀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어서 테슬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하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는 거는 뭐 다들 아는 이야기.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매출에 대한 숫자가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매출이 2025년에 처음으로 역성장했죠. 네. 그러고 나선 영업이익은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캐파는 이제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효율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사실 그 테슬라로 봐야 될지 머스크로 봐야 될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하나의 회사가 쓸 수 있는 전략과 머스크가 뭐 X를 가지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의사결정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머스크의 결정입니다. 이 머스크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의 방향성에서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은 AI를 일단 어떻게 내가 더 잘 쓸 수 있어? 라는 부분에 지금 포커스하는 머스크의 트윗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록이 영상을 지금 이제 30초까지 무료로 만들어서 길이를 그냥 네가 말만 입력하면 우리 거에서 그냥 30초까지가 나와 라는 것을 오늘자로 얘기하고 있던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결국은 내가 가장 강력한 AI를 갖고 있고 그거를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것에서 내가 가장 효용성 있게 제공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겉단에서 자율주행이 됐든 아니면 AI 영상이 됐든 뭐 다른 무언가가 됐든 그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테슬라 하나에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테슬라를 가지고 생각할 때 테슬라 하면서 휴머노이드를 가장 강조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네. 만약에 지금 이게 자동차 기업이 아니잖아요 라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주가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돼 있으면 그리고 이제 바로 튀어나올 게 있으면은 미디어 잘 활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라는 단어보다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를 더 쓰는 빈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자동차 모델 S랑 X 이제 안 만든다 라고 하고 그거 다 옵티머스 만드는 라인으로 전환하겠다. 중국차에 밀려가지고 뭐 팔지도 않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장사꾼들이 뭐. 이 머스크의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하는 멘트였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뭐 어떻게 하고 제조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관심보단 그 다음 스텝을 자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택시가 돼야 돼요, 빨리. 로봇택시가.
그럼 지금 앞에서 말씀 주셨던 우리 MS, 메타,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AI라고 하는 테마에서 자기 주도해서 테슬라처럼 피지컬 AI를 위한 칩들을 개발하고 주도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MS도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확장에 대한 기대감, 메타도 자기에서 성과를 실적 내는 거. 그럼 결국 이거에 대해서는 수요를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칩이 많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반증을 해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방에서 사용되는 AI를 가지고 너 뭐 할 거니? 라는 부분이 1년 반 전만 해도 LLM이었어요. 그냥 LLM 이퀄 AI였어요. 근데 그 부분이 1년 반 사이에 로봇이라는 피지컬 AI라는 부분으로 나타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여러 가지에 밑단에 깔리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AI를 어떻게 넣지? 라는 부분으로 이 질문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AI, everywhere AI라는 개념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와가지고는 막 그 젠슨왕이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하던 거예요. 그걸 젠슨왕이 얘기할 때만 젠슨왕이 저 얘기하는구나 라는 상황에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회사에서나 AI를 내 거에 어떻게 쓰지? 내가 AI한테 어떻게 대체 안 당하지? 라는 부분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erywhere에 되어 있다라는 이 개념이 생겼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뉴스에 대한 호재를 다 받아서 네.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상대적으로 확실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가 일단 앞서 있었고, 기존에 HBM으로는 앞서 있던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거시 쪽에서 올라올 때 이 레거시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랜드나 여러 가지 기존에 완전 얘네들 돈 이거 어떻게 버니? 얘 망치지만 말아라. 막 이런 것들에서도 지금 돈이 같이 들어오고 재고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두 가지를 볼 때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더 괜찮아지려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뭔가가 얘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부분이 하이닉스는 없잖아요. 그 부분이 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에너지는 그만큼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분산돼 있던 것이라서 그 부분에서 뭔가 된다라고 하면 그 테슬라랑 지금 되는 일이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실적 발표 때 사람들이 하이닉스가 TSMC를 넘었대라고 하던 것들이 TSMC가 하는 것과 하이닉스가 하는 것을 삼성전자는 다 잘하는 거가 되네? 라는 부분의 얘기로 얘기가 바뀌어버리겠죠. 어젯밤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네. 하이닉스가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처음 골든 크로스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역전했다는 그건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거의 동등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선도로 치고 와서 영업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캐파를 늘려서 더 많이 만들어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가장 1위 업체가 증설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업종이 갖고 있는 성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질문을 들으면서 그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메타의 실적에서도 봤고 ASML의 그 수주 잔고에서도 봤듯이 기존의 영역의 밴드가 아닌 데를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이 발생해서 바뀌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던 everywhere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생기면서 기존의 밴드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 밴드를 깨버리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악재였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은 할 수 있어? 할 수 없었던 거 더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평가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보다 조심성을 덜 가지고 그 현상을 봐야겠죠. 제가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는 정말 뉴스니까 램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노트북이랑 이런 게 실제 판매 가격이 비싸지니까 거의 노트북 가격이 2배라고 불러도 안 어색할 정도로 값이 확 판매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한 15에서 25% 사이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가격이. 그래서 체감하는 거에서 판매 가격이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구매 여력에 영향을 주니 그렇죠.
그 부분의 매출이 줄어서 네. 향후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네. 예측이 며칠 전에 뉴스에서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랑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건 그럴 거예요. 맞는 얘기고. 근데 지금 지난 5년 동안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AI가 실제 우리가 지금 서브스크립션에서 뭐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여기서 핸드폰에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지금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그쪽에서 돌아가는 것, 거기에서 설비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구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가 직접 사는 것들은 구독 요금 쪽으로 많이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구독 요금을 내는 만큼 얘네들은 좀 덜 바꿔도 되겠다. 핸드폰 뭐 달라진 거 있어? 뭐 교체 주기 2년이었다가 4년이었다가 지금 뭐 4.5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노트북도 그 현상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비싸졌네. 그럼 좀 더 쓰고 바꾸지 뭐 아직 쓸만한데 이런 식의 행동들 때문에 구매 의욕, 소비에 대한 실제 소비 능력이 떨어진 것도 지금 빈익빈 부익분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아직 쓸만하다라는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고,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영향을 주는 세 가지가 같이 영향이 되기 때문에 소비 쪽에서는 이 부분이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러한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실 메타 주가가 소비도 안 좋고 쟤네들은 클라우드에서 저희 AI로 돈도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것 때문에 이따가 이번에 실적이 좋아가지고는 팡 뛰게 된 것도 그러한 부분을 시장이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놀라운 팩터가 아니라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팩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뭐 매출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기업에 대한 그 우려를 할 상황까지는 전혀 염두 둘 건 아니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게 그 인플레이션의 매크로적인 나의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많이 팔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올라가는데 안 팔려라고 하면 올라가는 가격 P의 상승을 Q의 감소가 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안 주는 그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되려 마이크로 이슈보다는 매크로 이슈로 이 부분의 중요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발표해준 내용 중에 공급 부족이다, 수요는 넘쳐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급 회사니까 그럼 기업들의 앞전 전망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 25만 원, 하이닉스 160만 원 가능할까요? 지금 그 160만 원까지 나왔어요? 하이닉스가? 네. 삼성전자는 25만 원까지 나왔습니까? 네. 이 지금 질문이 1년 전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할까요? 라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고 들립니다. 그때 그 얘기를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1%가 됐을까요? 저도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4,600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작년에 그 지수에 대한 생각이었고, 1월 달에 그게 진짜 도달하는 순간에는 좀 놀랐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처럼 지금 여러 가지의 정황과 상황들이 현재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everywhere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는 것과 유럽 애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진출되는 AI와 새로운 지역과 플레이어가 또 등장한다라는, 그건 우리가 현재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겹쳐서 향후 6개월 동안 뭐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럼 가능성이 있겠죠? 저도 지금 말씀 주신 거 포함해서 이거 볼 때 하이닉스가 TSMC의 실적을 앞섰으니까 네. TSMC는 원화로 환산하면 한 2,400조짜리 시총이고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600조 안 되는 기업이니 어우, 싸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4배 오르면 아우, 싸다. 네. 그럼 코스피 7,000도 코스피 7천 갑니까, 이제? 네. 코스피는 요즘에 5천 넘은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7천 나오나요? 그 다음 타겟이? 제가 작년 10월에 어떤 뉴스에서 코스피 2만이라고 누가 외치시는 분을 봤던 기억은 납니다. 2만? 네. 그분은 약간 숫자를 좀 공부하시고 오셔야 되겠네. 아닌가? 2만도 가능한 거예요? PBR 10배. PBR 10배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현실화되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뭐라 했던 거 할 말이 없어지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우리 네. 실적 발표를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가 시장을 그냥 지탱하듯이 둘이 같이 좀 코스피를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자랑 닉스가요? 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왜 이렇게 숫자를 적게 봐요? 현대차 그룹이 더 있잖아요. 그 닉스와 하이닉스만 끌고 가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로봇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깐부 회동을 보신 거예요. 그 깐부 회동이 많이 나중에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와서 깐부 회동이라는 일이 발생한 것이 이런 의미와 이런 것들의 그림 때문에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해석을 잘 작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이것의 씨앗이었어? 라는 부분들을 점점 나중에는 치킨도 로봇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발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실적 발표 얘기만 열심히 했는데 네.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FOMC라는 걸 했습니다.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어디 엘살바도르 이런 데 통화정책회의도 아니고 미국 네. 통화정책회의인데 네.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뭐 파월의 마지막 FOMC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FOMC가 중요한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뭐냐면 경제가 중요해야 돼요. 지금은 과학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중요성이 계속 떨어졌던 부분이라서 지난 1년간 제 영상 우리 전후회에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미국 채권 시장 보면서 주식시장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은 호재를 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악재는 장기채 금리가 미국에 대한 신뢰도 악화로 해서 급등해버리면 이건 난리 나는 부분의 로직이 만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악재 쪽으로는 좋은데 호재 쪽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낮추라고 아주 그냥 지랄 발광을 떨지만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FOMC 의장이 바뀌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진행되려고 할 때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 하반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금의 생각하는 경제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95%에 모르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이 금리를 못 하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금리 인하는 또 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때 되면 트럼프의 레임덕 현상은 더 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뽑아놓은 사람이라고 말 듣겠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도를 더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어제와 오늘 이어졌던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는 정치도 좀 밀려났고 네. 경제도 조금 밀려났고 네. 과학이 끌고 가는 세상이다 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MS랑 메타가 보면서 AI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떻게 칩을 공급하면서 이 생태계를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또 다른 저변을 어떻게 넓히는지 이런 기업 주도의 공급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기업 외에도 아까 현대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회사들이 있을까요? 틱톡 뉴스를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틱톡이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따까리 중에 하나 있는 쪽에 지분이 넘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과학과 정치랑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출신 사람이 만든 SNS에 가입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맘 단위를 뉴욕 시장에 앉히는 그 심리와 행동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상들이 그 두 개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더 이상 너를 참아주지 않겠어 라는 부분의 행동들이 실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사태잖아요. 우리 영상에도 다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숏은 안 치지만 쿠팡 숏 치고 네이버 롱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했으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낮았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기술과 감정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폭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봐야 돼서 주가도 뭐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데도 지금 주식을 못 산 분들의 감정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과학과 정치와 경제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분 좋음과 네. 그런 포모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 전후에는 포모 없으실 텐데. 우리 채널 보시는 전후님들이 포모 있으시겠어? 행복해 하시고 계시겠지? 네. 저희 요새 신규 시청자분들이 조금 종종 들리시고 신규 계셔서 시청자분들이 화이팅! 우리 네. 신규 전후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계속 늘어나면 됩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펀더멘탈과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지금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이. 그 상태에서 유동성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보면 유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라는 부분이 바로 이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올바름이라는 게 투자에서 상당히 별구 다른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지속 가능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올바름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야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만들 수 있게 우리 투자자들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 조금 힘 좀 보태보시죠. 오늘의 긴급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